반갑습니다. 헬렌 영어학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 2월도 중반부까지 왔고요. 내일은 발렌타인데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입학은 2주. 대망의 첫 번째 3월 모의고사까지는 6주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학이 2주 남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6주 남은 현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2주 뒤가 되면 여러분은 다시 아침 일찍 학교에 갈 것이고 이제 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면 패턴을 다시 학교를 다닐 때와 같게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자는 친구들, 너무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 자, 이제 학교 갈 때와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고, 자, 그리고 학교를 갔다 학원을 갔다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자는 시간, 자, 그 시간 똑같이 취침에 들어가는 이러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보는 그 2주간의 시간을 가진다면 분명히 누구보다도 3월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인 3월 모의고사, 우리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건 작년도 3월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먼저 한번 분석해서, 자,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년도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요 영역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시험은 여기 적힌 것처럼 3월 24일, 3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영어는 총 70분 동안 진행이 되죠. 듣기 포함 70분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건 시험 시간이 점심 먹고 난 뒤에요. 1시 10분부터 2시 20분.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죠. 시험 치고 와서 선생님 너무 졸려서 시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밥을 먹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졸려서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라는 거는 완벽한 핑계가 되겠죠. 정말 비겁한 핑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졸음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물론 최대로 집중하는 거 필요하죠. 자, 근데 너무 졸리면 집중을 해도 긴장을 해서 더 잠이 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들아, 비타 음료 있죠? 비타 음료. 왜냐하면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배가 아프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비타 음료나 아니면 조그만 초콜릿, ABC 초콜릿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걸 준비해서 갔다가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먹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수능 때까지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올까? 어떻게 하면 배가 안 아플까? 이걸 하는 게 모의고사야. 그죠? 그거 잘 생각해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밥을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영어 과목을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출제 범위는요, 모든 과목의 출제 범위는 중학교 전 범위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전 범위야. 자, 근데 중학교 때 내신이랑 완벽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꼭 생각하시고요. 자,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부터가 1등급, 80점부터가 2등급, 70점부터가 3등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1등급 비율이 14.87%, 그 다음 2등급은 26.61%의 비중이 차지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서 나는 90점 이상의 1등급 14.87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공부해서 나는 26.61%의 2등급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각 문제들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시험, 사실 이거는 거의 매달 매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부터 45번까지는 그렇죠. 리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율의 50% 이상이 독해가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듣기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에서 점수가 나가게 되면 등급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듣기를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학원에서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올 때마다 듣기 시험을 쳐서 우리 듣기를 꼭 다 맞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45번까지의 독해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18번, 19번 문제는 우리 글의 목적, 그리고 그 분위기, 심경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이렇게 밑줄을 쫙 쳐놓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함축적 의미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21번부터 24번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대입하기라고 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주제, 주장, 제목, 요지. 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들은 4문제 중에 요즘 2문제 정도가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 위에 나오는 지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1, 2, 3, 4, 5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선지, 선택지라고 합니다.
이 선지에서 2개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답들이 손을 들고 나를 선택해라고 하고 있을 거야. 자, 근데 만약 2번, 3번이 굉장히 헷갈린다. 자, 그럼 이 중에 답 하나를 골라내는 능력. 답을 골라낼 줄 아는 답 선택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어떤 문제라 여러분? 대입학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우리 25번부터 약간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죠. 표, 도표, 그리고 내용 일치의 문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이 우리 28번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 29번, 30번 문제는 어법, 어휘 문제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굉장히 문법이 중요했다고 했지만 자,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쌤이 항상 말하는 거 있지? 자, 관계대명사, 일치, 동사 찾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강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는 주로 킬러와 준킬러가 나오는 무슨 문제죠, 여러분? 네, 빈칸 문제가 이어집니다. 31에 34 중에서는 2문제 정도가 3점짜리 문제로 나올 거고요. 요즘 빈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주제를 찾는 방식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35번부터 40번까지 요즘 킬러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다? 간접쓰기 영역입니다. 여러분, 간접쓰기 영역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 자, 간접쓰기는 뭐냐? 자, 먼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 하나. 그 다음 순서 문제 2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 삽입 문제가 2문제. 그 다음 마지막 40번의 요약 문제가 1문제. 총 6문제가 간접쓰기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과 문장 넣는, 맞죠? 요 트릭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41번부터 45번까지는 그죠? 작문 문제입니다. 자, 잘 생각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치다 보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고 문제는 41번부터 45번까지가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빠르게 OMR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도 충분히 4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거야. 여러분 4분이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전혀 긴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41, 42가 좀 더 어려운 문제, 43, 4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시간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43번부터 45번까지라서 시간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이 쉬운 문제에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5분이 남았을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분명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서 선생님이 목표로 하는 자, 빈칸 추론, 그 다음 간접쓰기, 그 다음 대입학. 먼저 이 3가지 영역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여러분은 학원에서 많은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이 중요한 영역들을 풀이하는 법을 더 단단히 다지게 될 겁니다. 우리 물론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얘들아, 제일 무식한 방법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 뭐 할 때? 공부 양을 늘릴 때는 무식하게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자, 이제는 많이 늘렸던 공부 양을 뭐로? 1등급으로 모을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바로 트릭이죠. 그 트릭을 학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듣고 난 뒤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작년도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많은 3월 모의고사들 다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충실히 임한 후에 다시 제가 3월 모의고사를 분석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속한 각자 반에서 현장 강의를 충실히 듣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2주 남은 입학, 6주 남은 첫 번째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그 6주가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6년을 또 결정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 현장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어요.